반갑습니다. 통하라 그러면 건강하리라 강의를 맡은 박종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강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 두 번째 당신의 혈압을 확인하라, 세 번째 당신의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라, 네 번째 당신의 당 수치를 확인하라, 이런 순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요, 원인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WHO에서는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부터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성적 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내가 건강하려면 이런 6가지 건강을 다 챙겨야 되나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신체적인 건강을 제대로 내가 챙기면은 다른 건강들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볼링을 치실 때 스트라이크를 때릴 때 가운데 있는 볼링핀 하나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지죠. 이것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자, 킹핀인 역할을 하는 신체적 건강만 제대로 챙기시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건강을 다 두루두루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요. 도시 근교를 조금만이라도 벗어나 보면 분명히 예전에는 없던 건물인데 새로 생긴 건물들이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건물들 많이 보시죠? 네, 아마 요양병원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어떠나요? 80대, 90대 이상, 심지어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분들 분명히 장수하시는 거죠. 그런데 장수하시는데 병원에서 장수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한국인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자가 기대 수명이 79세, 여자가 8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간 중에서요, 병이 없는 건강한 기간이 남자가 64년, 여자가 65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남자 14년, 여자가 19년. 이게 무슨 기간이 될까요? 병을 앓는 유병 기간이 됩니다. 자, 9988234란 말 아시죠? 어떤 뜻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 2, 3일만 앓다 돌아가신다. 이게 이제 노후의 건강한 이상적인 삶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2, 3일만 앓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14년, 19년을 앓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유병기간 14년, 19년을 만드는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바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저와 함께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인의 제1의 사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암입니다. 자, 암이 제1의 사망 원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요 사망 원인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합쳐놓고 봤더니 무려 47%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런 거죠. 한국인의 절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 사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988234를 방해하는 병들은 바로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위해서 어떤 병을 예방하셔야 되는가는 나오죠?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이렇게 예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어떻게 예방할까? 참 막연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시죠? 근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이 병이 오는 원인만 알면은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병이 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인 제1의 사망 원인인 암이죠. 이렇게 사망 원인이 절대적으로 1인데요. 수십 년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 사망률이 높은 암의 순서입니다. 자, 무슨 암이 가장 높은가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순위입니다. 연령대별로 사망률이 높은 암을 한번 살펴볼까요? 10대하고 20대는 백혈병이 많고요.
30대, 40대, 50대 이쪽은 이제 소화기 계통의 암이 많고요. 80대, 70대, 60대 이쪽은 폐암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암이 생기는 과정, 암의 원인 궁금하시죠?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세포란 말 들어보셨죠? 네, 암도 세포입니다. 근데 세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죠. 세포는 분열해서 증식하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머리카락, 제 손톱, 발톱 다 세포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만큼 또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자,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속도에 의해서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상세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 정상세포로 이루어진 장기를 압박하게 되죠. 그리고 정상세포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정상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암세포도 세포이다 보니까요,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암세포에 생겨나서 도달하게 되고요. 이러한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최초의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의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자, 이거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내적 요인으로 유전과 스트레스가 있고요. 자, 외적 요인으로는요, 발암물질과 방사선이 있습니다. 자, 유전이 암을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반드시 암이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유전이 있다고 해서, 유전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지 반드시 내가 사는 동안 암이 되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신 게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일단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이 충격을 받게 되면요, 교감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교감 상태에 빠지게 되면 우리 그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안의 과립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립구가 2, 3일 정도 수명이 있는데요, 이 죽게 될 때 활성산소를 내뿜게 됩니다. 바로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증식하는 유전자의 DNA에 충격을 주게 되면 암세포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래서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에도요, 암을 일으키는 커다란 스트레스는 바로 육체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란 뭘까요? 네, 바로 다름 아닌 과로입니다. 내가 내 몸을 너무 돌보지 않고 너무나 휴식 없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을 때, 그럴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 게으른 분들은 없어요. 부지런하신 분들인데 너무나 부지런하신 거죠.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너무 일만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암을 갖게 되신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요인으로는요,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굴뚝에 시커먼 연기 나온 거 보이시죠? 이 시커먼 연기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 물질이 되는 건데요. 이런 시커먼 연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석탄과 석유를 연소시켜서 나온 화합물질이죠. 이게 바로 이제 중금속 화합물인데요. 이런 걸 우리가 코로 마시게 됐을 때 폐로 들어가고요. 폐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바로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속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외적 요인으로는요, 바로 방사선이 있습니다. 자, 방사선은 햇빛을 직접 쐈을 때, 뭐 직사광선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오래 쐈을 때, 특히나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직사광선을 너무 오랫동안 쐬시는 건 좋은 게 아니죠. 자, 이런 자연적으로 쐬는 방사선 외에도요,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인공적으로 쐴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그림 표시를 어디서 많이 보시나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 많이 보시죠? 그렇습니다. 병원에 방사선과 앞에 붙은 표시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엑스레이는 소량의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자, 엑스레이 다음에 찍으신 게 뭐죠? CT 촬영은 엑스레이하고는 달리요, 방사선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 촬영하실 때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CT 촬영을 언제 주로 하시나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갈 때 찍으시죠. 이럴 때는 이제 찍으셔야 돼요.
실보다는 득이 많으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 급선무니까 이걸 찍으셔야 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 의사의 소견이 없는데 그냥 내가 선택해서 이걸 무심코 CT를 한번 호기심으로 찍어보게 되면 내가 예기치 않게 엄청난 양의 방사선에 내 몸에 노출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의 원인, 이 네 가지 원인으로부터요, 자유로우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 있죠. 미세먼지 안 마시는 분 계시나요? 햇빛 안 쐬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암 환자가 되고요, 어떤 분들은 암 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내 안에 암을 없애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가 잘 걸리시는 분들 보고 뭐가 강하다 그래요? 그렇죠. 면역력이 강하다 그러시죠.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에 이상한 물질이 생겼을 때 혹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없애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이제 면역력이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도 내 몸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량세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감지해서 없애는 힘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런데 그 면역력을 가진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암세포 하나를 NK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포위를 해서 잡아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장면을 보실까요? 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세포인데요.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으니까 이 면역세포, 내추럴 킬러 셀, NK세포가 점점 잡아먹어서 이 오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 거고요. 자, 초록색이 암세포 하나입니다. 암세포 하나를 NK세포 두 개가 양쪽으로 포위해서 잡아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암세포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점점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 있지만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발생하지만 이런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잘 활동을 하는 덕분에 더 이상 암세포는 커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100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 NK세포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덕에 암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셨죠? 자, 그러면 암을 예방하는 기본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NK세포가 활동을 활발히 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 NK세포가 어디에 있는가를 봤더니요. 바로 우리 몸 안에 혈액 속의 백혈구 종류라는 거죠. 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NK세포가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죠. 실제로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 손을 잡았을 때 어떠나요? 놀라울 정도로 손이 차갑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의 실제 체온은요. 35도대라 그래요. 근데 평균 체온은 한 36.6도, 7도 되지 않습니까? 이 손이 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기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원인 심장질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몸속에 가슴 가운데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죠. 심장이 어떻게 해서 뛰고 있을까요? 심장도 살아있는 생명체, 근육이기 때문에 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에 피를 공급해 주는 혈관 보이시죠? 이게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장으로 피가 잘 공급이 돼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자, 보세요. 뭔가 노랗게 이물질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흐르지 않겠죠? 자, 이게 막고 있는 게 점점 커져서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돼서 심장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고요. 방금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런 심장질환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깨끗하고 튼튼하고요. 그리고 심장에 피가 공급이 잘 되면 됩니다. 심장에 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심장이 멈춰지는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도 아시겠죠? 심장에 혈액이 잘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사망 원인 뇌혈관 질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란 다름 아니라 이제 뇌졸중을 말하는데요. 자,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볼까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뇌에다가 피가 공급이 이게 혈관을 통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 안에 미세한 혈관을 보세요. 자, 이게 어떤 이유로 터져버리죠. 그럼 거기서 피가 새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뇌로 가는 큰 두 가닥의 혈관이 있는데요. 이걸 경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네, 경동맥을 통해서 뇌로 피가 공급이 되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쪽 경동맥이 막혀버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 뇌가 다 전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막히게 되는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혈관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네, 혈관 내벽에 뭔가 좀 이물질 같은 게 커다랗게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혈관벽이 좁아졌죠. 네. 자, 혈관벽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을 지나는 수압이 높아집니다. 네, 압력이 높아지고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터져버립니다. 네, 터지면 피가 나죠. 근데 피가 계속 나는 게 아니라 피가 굳어버리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혈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전이 막혀서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곳에서 생긴 피딱지를 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색전이 이렇게 혈관을 타고 들어와서 일단 뇌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더 가느다란 혈관을 만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쪽에 피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뇌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어떠나요? 절대 재생이 안 되죠? 우리 뭐 상처 나면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만큼은 절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이 와서 뇌세포가 죽게 되면 이런 후유증이 남는 거죠.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네, 뇌가 가진 기능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쪽 팔다리가 마비돼서 운동신경이 좀 이렇게 잘 안 된다든가 이런 후유증이 남고요. 자, 막히는 것은 이런 후유증이 남게 되지만은 혈관이 터지는 이 출혈성 뇌졸중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뇌졸중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셨는데요. 자, 이거를 또 예방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뇌로 가는 혈관 또는 뇌에 있는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고요. 그리고 뇌에 피가 공급이 잘 되면 그러면 뇌졸중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자,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도요. 어떤 겁니까? 혈액순환 여기서 나오죠. 자, 지금까지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런 과정들을 보셨는데요. 자, 결론이 나오죠? 네. 뭐가 잘 통하셔야 됩니까? 네. 바로 피가 잘 통하셔야 되고요. 혈관이 막히면 죽는다는 거죠. 네. 자, 건강하시려면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혈관이 깨끗하고요. 그로 인해서 피가 잘 통하면 됩니다. 그럼 왜 피가 잘 통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세포가 먹고 사는 영양분들이 다 피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숨을 통해서 들여마시는 산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장기에 피가 공급이 잘 돼야 그런 장기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해당 장기가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혈액순환이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요 사망 원인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몸에 피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야겠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손을 잡았을 때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피가 잘 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죠. 네, 어떤 숫자로 딱 정확하게 나와야 이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건 선생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혈액순환을 알려주는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혈압, 콜레스테롤, 당입니다. 자, 정상 혈압과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당 수치는요, 내 몸의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고요. 그리고 그 혈관 사이를 피가 잘 돌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 만일에 혈압이 높은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지혈증, 그리고 당 수치가 높은 당뇨, 이 어느 하나라도 있게 된다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상은 바로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 혈관이 망가지니까 피가 잘 돌겠습니까? 안 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9988-234 하시는 방법은요. 혈압, 콜레스테롤, 당을 항상 평생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을 알려준 세 가지 지표, 혈압, 콜레스테롤, 당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를 항상 정상 수치로 유지하시는 어떤 생활 속의 실천 방법. 그리고 만일에 내가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당 수치가 높아서 좀 고민이신 분들,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내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